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배울 겁니다. USB 메모리를 좀 활용하는 방법, USB 메모리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를 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CD를 리핑하는 과정을 좀 해볼 거고요. 리핑이 끝나고 나면은 그 리핑된 오디오 파일을 CD나 USB 메모리나 또는 DVD에다 레코딩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USB 메모리를 제가 한번 꽂아 볼 텐데요. 자, 요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온 건 뭐냐면은 스캔비 수정할 거냐, 이 장치 또는 디스크 일부 파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무작정 꺼내 쓰지 말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하는 거죠. 권장사항이라니까 눌러보죠 뭐. 그래서 이제 요런 말이 나오네요. 이 안에 USB 메모리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한번 검사를 하고 가라.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면 굳이 이 작업하지 말고, 없네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제가 뺐다가 꽂아보면, 뺐다가 다시 꽂으면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네요 이제는요. 예. 그럼 내 컴퓨터에 가보면 되죠. 자, 우리 컨트롤, 위에 키보드에 보시면은요, 윈도우 로고 키 있죠, 로고 키. 그 깃발 그림처럼 생겨 있는 거예요. 얘를 눌렀다 띄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걔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QWERTY, 거기에는 컨트롤 E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E 누르면 뭐가 작동이 되냐면은요, 이렇게 내 컴퓨터라는 창이 뜰 겁니다. 윈도우 로고 플러스 E. 윈도우 로고가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면 익스플로러 라는 프로그램으로 작동이 돼요. 그럼 이렇게 내 컴퓨터 창이 떠요. 내 컴퓨터 창이 떠요.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 컴퓨터 시작 버튼 눌러서 내 컴퓨터 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키보드에 있는 기능을 좀 살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USB 메모리 꽂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비어있다 그래서 제가 널이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이름을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난 홍길동이야.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글자 부분 있죠, 글자 부분. 글자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를 수정하는 난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쓰시는 거죠. 저는 이정민하고 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USB 메모리 이름이 이정민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 이름은 써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름도 개수도, 이름의 글자 수도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NTFS라고 되어 있는 거, NTFS라고 되어 있으면 이름도 길게 쓸 수가 있고요. FAT32라고 되어 있으면 11자, 우리말로 11자니까, 영어로 11자니까 우리말로 5글자? 5글자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다가 이름을 막 쓰고 싶어 이렇게 못 들어가요. 너무 길어. 길게 못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맷을 하실 때도 FAT32로 포맷을 하는 게 아니라 뭐로? NTFS로 포맷을 하셔야 되는 그 방법도 아셔야 돼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이라는 메뉴가 있죠. 포맷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FAT30인지 NTFS인지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맷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다 지워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부팅용 USB 메모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부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부팅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지워줘요. 만약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을 옮겨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부터 먼저 하세요. 용량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용량이요? 용량은 상관없어요. 1기가도 상관없고 2기가도 상관없어요. 어떤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자, 인터넷 실행하셔서요. 인터넷 실행하셔서 제 홈페이지로 오시면 제가 메모는 해드릴게요. PC 정비 자료실에 한번 볼게요. 어딨나? 잠깐만. 프로그램 자료실에 들어있네요. 프로그램 자료실.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57번 자료. 오늘 공부하는 거는 부팅 USB 메모리 만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혼자 홈페이지에 가서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서 57번이 뭐냐면은 고스트 부팅 USB 메모리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57번.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디 나오나요? 요 위에 보면은 다운로드 1번, 다운로드 2번 있는데 다운로드 1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고스트 부트 집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네, 누르셔서 저장하세요. 그러면 내 문서, 내 컴퓨터 안에 그 즐겨찾기라는 즐겨찾기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고스트 부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압축을 푸셔가지고 고스트 부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57번 자료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파일, 압축 다운로드 받은 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렇죠? 그때는 요것만 필요해, 저것만 필요해. 그럼 요것만 압축 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압축 풀기 눌러서 어디에다 풀어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 내가 내 컴퓨터로 가져와서 압축을 풀지 어디로 풀지 난감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럼 압축 풀기라는 것 중에 제일 긴 메시지가 나오거든.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고스트 부트라는 파일 이름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고스트 부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알아서 풀어준다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스트 부트의 압축 풀기를 누르면 여기 고스트 부트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여기 고스트 부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알아서 거기 압축이 풀린다고. 그럼 이게 제일 편해요. 제가 예전에 그걸 선택해서 했더니 안 돼서 거기 퍼져가지고 다 딴딴 나와서 그게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여기에 압축 풀기를 누르면 여기에 다 쏟아져요.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 압축 풀기가 아니라
뭐뭐뭐뭐의 압축 분류 이걸 하셔야 제일 깔끔해요. 예. 자, 그러면 고스트부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가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몇 가지가 보이죠? 부트 파일, 도스, 고스트, 뭐 고스트 11, 고스트 32, 윈도우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트 파일은 뭐냐면 부팅에 필요한 폴더고요. 도스는 뭐 도스나 부팅에 필요한 파일이나 뭐 의미가 같은 의미겠지만은 요걸 일단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부트 파일이란 폴더가 하나 있고요. 부트 파일에 가서 보시면은 오토 익스큐션 배치 파일이 있고 command.com이 있고 뭐 configuration 시스템 파일이 있고 display.system 파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ega.cpi 뭐 ej2 io.sys keyboard.com 뭐 이런 것들 여기 뭔가요? msos.sys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요게 뭐냐면 부팅에 필요한 파일이라는 거예요. 부팅 우리가 윈도우가 켜지는 것도 부팅이고 도스 형태로 뭐 컴퓨터가 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켜지는 걸 우리는 부팅이라고 하는데 도스 형태로 부팅한다는 의미예요. 도스라는 말은 컴퓨터를 켜면 그냥 시커먼 창이 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수작업으로 모든 명령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티션 나누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포맷을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했죠. 그 포맷이 본래는 이렇게 format.co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포맷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포맷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고스트라는 폴더 안에는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윈도우용과 도스용이 들어있는데 예. 이 고스트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넣어놓은 거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요 지금 보시는 고스트 부트라고 하는 얘들을 버리지 말고 그냥 댁에 가셔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USB 포맷 뭐라고 써있는 거 있을 텐데 제일 밑에 찾으셨어요? 얘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꽂아놓은 USB 메모리가 무슨 드라이브인지 저는 지금 G 드라이브라 그랬어요. G 드라이브. 저는 G 드라이브고요. 여러분은 무슨 드라이브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장치가 어딘 건지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드 디스크는 인식이 안 돼요. USB 메모리만 인식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제너릭 스토리지 디바이스 해서 0MB, 0MB라고 쭉 돼 있는 거는 없다는 뜻이고 거기에 뭐 숫자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3800 얼마라고 나와 있고 어떤 분은 뭐 3만 얼마로 나올 수도 있고 2만 얼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USB 메모리예요. 그 유형은 NTFS로 하시는 게 좋겠죠. NTFS로 포맷을 하면은 용량이 큰 파일도 복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NTFS로 포맷을 하게 되면은요, 부팅 디스크가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의 단점이 그거예요. 얘를 NTFS로 포맷을 하게 되면은 밑에 도스 시동 디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FAT32로 해야만이 시동 디스크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용량이
나는 NTFS를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연습은 지금 하시고 댁에서 하실 때는 저처럼 4GB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1GB짜리 USB 메모리도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편해요. 자, 그렇게 놓고 도스 시스템 파일 위치를 지정하는 과정이 나와요. 체크하시면은 이때 얘를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아까 도스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죠.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도스 시스템이 어디 들어있었어요? C 드라이브에 즐겨찾기에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고스트 부트라는 데 있었잖아요. 여기에 부트 파일이라는 폴더 안에. 여기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장치를 실행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장치를 먼저 찾으라고 하고, 여러분이 장치를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FAT32라고 하면 되고, 이름에는 여러분이 편하도록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되고, 빠른 포맷 하지 마시고, 빠른 포맷에도 뭐 문제 잘못된 거는 없어요. 빠른 포맷은 빨리 되는 거니까. 근데 USB 메모리가 혹시나 불량이 났었다라고 하면 빠른 포맷 하시면 안 됩니다. 빠른 포맷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해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도스 시동 디스크 만들기에다 체크하시고, 문제는 이거죠. 도스 시스템 파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해야 되는데 점점점 눌러보세요. 점점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왼쪽에 지금 뒷면에 보시는 화면은 컴퓨터 윈도우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찾아야 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즐겨찾기라는 폴더도 있고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 사용자 계정에 뭐 여기에 다운로드 폴더도 있고 내 음악 폴더도 있고 내 사진 폴더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한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폴더예요. 실제 폴더가 아니에요. 실제 폴더는 어디 있는가? 지금부터 찾게요. 자, 보세요. 먼저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C 드라이브가 쫙 펼쳐질 겁니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럼 내려가시면 사용자라고 있어요. 사용자 찾으셨어요?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 서부라고 있을 거예요. 서부. 더블 클릭하세요. 서부라는 폴더 찾으셨죠? 거기에 다운로드라는 내 문서 밑에 다운로드가 있나요? 예,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가 실제 다운로드 폴더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스트 부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부트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포맷을 하게 되면 내용이 다 지워지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이해하시면 되죠. 자, 화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플래시 드라이브 0.00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포맷이 됐대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볼륨 라벨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볼륨에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요.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거는 16진수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8자리로 되어 있어요. 8자리. 왜냐면 내가 USB 메모리를 복사하다가 다른 USB 메모리로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USB 메모리나 디스켓이 바뀌면 시리얼 넘버를 기억하고 있다가 시리얼 넘버가 다른데? 하고 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시리얼 넘버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조합에 의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시리얼 넘버 나오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용량이 나와 있고요. 4GB라고 되어 있어요. 4GB. 제 거는 4GB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 꼭대기 보시면은 얼마로 나와요?
3856MB, 즉 3.85MB, 3.85기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10진수로 4기가고요. 위에 있는 거는 2진수로 3.8기가예요. 그래서 약간의 숫자 차이가 나요. 우리가 1테라짜리 하드를 샀어요. 1000기가짜리를. 근데 얘를 가져와서 포맷을 해보면 1000기가가 아니라 뭐 965기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용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판매자는 10진수로 표현해놨고 컴퓨터는 2진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저는 닫을 거예요. 아직 포맷 하시는 분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빠른 포맷을 하는데 빠른 포맷을 내가 모르고 안 했다. 그럼 중간에 닫기를 누르면 닫는 것도 한참 오래 걸리니까 그냥 두세요. 자, 전 다 닫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닫을 거고요. 아직 사용 중에 계신 분은 닫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닫아놓고 뒤에 화면 갑니다. 그럼 아까 즐겨찾기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고스트 부트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성됐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렇게 부트 파일 포함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전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보이는 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내 USB 메모리에다가 내 USB 메모리 안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와서 USB 부팅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서 뭐 했었죠? 여기다가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USB 메모리가 부팅이 되도록 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폴더 중에 고스트 부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폴더 및 파일을 USB 메모리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저는 G 드라이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드라이브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 USB 메모리에다가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잠깐 보세요. 여기 4기가 중에 요것만밖에 안 썼잖아요. 그럼 남은 공간을 아깝지 않습니까? 써야죠. 그러니까 요 폴더 안에다가 요거는 이름을 건드시면 안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뭐라고? 자료실 하고 만들면 되지. 자료실. 그러면 자료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안에다가 여러 필요한 자료들 다 갖고 가시면 돼요. 이따가 CD 리핑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리핑하는 자료들도 다 여기다 가져오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얘는 NTFS로는 포맷이 안 되고 FAT32 방식으로만 포맷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하나 가져올 때 단일 파일이 뭐 보여드릴까요? 우리 단일 파일 중에 이름 파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 같은 어떤 건 5기가예요. 5기가. 연평해전 이게 5기가야. 4.82기가예요. 이거는요 복사가 안 돼요. 당연히 제 거는 4기가짜리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겠지만 우리 안일 선생님은 32기가짜리 사셨잖아요. 갖고 계시단 말이야.
그런데 32GB에서 5GB짜리가 복사가 안 된다고. FAT32는 4.5GB짜리까지만 복사가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4.5GB 넘어 있는 하나의 파일. 여러 개를 묶었더니 4.5GB 이건 상관이 없고 낱개로 돼 있는 4.5GB 넘는 거. 여기 지금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세븐 기사단 이거는 2.5GB니까 복사가 돼요. 근데 연평해전은 5GB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복사해서 안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것만 불편한 거지 나머지는 다 돼요. 예. 그러니까는 오늘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집에 4GB짜리 하나 2GB짜리 예전에 쓰던 거 하나 있어. 그럼 그거로 부팅용으로 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 32GB짜리라든지 큰 것들은 다른 용도로 또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잠깐 10분 정도 줬다가요 이제 리핑하는 과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복사하는 게 6개, 저는 6개도 선생님 아까 7개 들어요.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요? 예. 이거요? 잠깐만 이거요? 예. 6개면 어떻고 7개면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하면 되죠? 오토 배트 점 BAT 그거만 좀.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작한 프로그램은 얘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부팅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부팅만. 그래서 부팅을 해서 이 안에 고스트라는 걸 넣어놨잖아요. 고스트라는 걸 넣어놨는데 이 고스트 안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런 고스트 프로그램 요거예요. 기다려보시면 얼러리야 왜 안 뜨냐. 예, 여기 떴네요. 그렇죠? 여기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고스트 해주는 건데요. 고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드 디스크에 있는 윈도우 영역을 그대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작업을 하려면 하드 디스크가 부팅되면 안 되잖아요. USB 메모리가 부팅이 되잖아. 그래서 부팅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는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고스트 여기다가 윈도우 설치 윈도우 7을 갖다가 여기다 윈도우 7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윈도우 설치해서 윈도우를 이 안에다 넣어서 부팅할 수 있게끔 걔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럼 얘를 해가지고 내 상태 내 컴퓨터를 점검한다든지 할 때 하드 디스크로 부팅하면 안 될 때 그게 아니라 하드 디스크가 부팅이 안 될 때 얘를 집어넣고 부팅하는 게 아니라 하드로 부팅하면 안 되고 USB나 다른 거로 부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작업인지 몰라도 일단은 그럴 때 쓰려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예요? 윈도우가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도 따로 있어요. 자, 이 USB 메모리 다음 시간에 그대로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 프로그램이 복사돼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 어떤 의미예요? 나중에 이쪽에 바탕 아니면 고스트 작업을 하려고 고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거기다 깐 거야? 아니면 그걸 고스트 프로그램 다 들어갔죠. 이거 이 프로그램을 부팅을 시켜서 얘로 부팅을 시켜서 작업을 하려니까는 부팅 파일을 하나 부팅용 USB 메모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USB 메모리 집어넣고 부팅을 하면은 이 고스트가 나온다고. 아니 근데 처음에 꼭 이렇게 뭐 빠른 포맷하고 예. 할때 이 파일을 지정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다 포맷이 된 다음에
이거 복사했죠? 네, 그럼 앞에 포맷할 때 했더니 이거 뭐라는 거예요? 포맷을 하는 이유는 부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요거 부팅이 되도록 하나 지정해 줬었죠. 다시 보세요. 요거 뭐냐면은 이거를 작업했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US 메모리가 부팅이 되려면 포맷만 해선 부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만 해주면 포맷하는 거야. 이 포맷은 어디에도 할 수 있어요. 윈도우상에서 포맷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포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동 디스크 만드는 기능이 없단 말이야. 부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능이 윈도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부트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상에 있는 거를 지정을 해서 여기 있는 게 컴퓨터 안으로 싹 부팅이 되게끔 가져가는 작업을 먼저 한 거고요. 예, 부팅이 되도록 USB 메모리를 딱 집어넣고 컴퓨터를 키면 부팅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부팅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사했다고. 그 복사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 다 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고스트라는 폴더가 있거든. 고스트 폴더. 이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다른 디스크로 백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 백업 받은 고스트 파일이 있으면 그걸 다시 복원한다든지 하기 위한 부팅 USB 메모리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한번 복사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처음에 포맷할 때 디스크 그 부팅 거를 갖다가 예. 지정을 해줬잖아요. 예. 복사 작업은 아닌 거예요. 그건 부팅이 되도록 작업한 거고요. 그게 있어야 부팅이 되니까. 포맷만 해서는 부팅이 안 된다고. 부팅이 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아까 여기다 같이 넣어준 거라고. 여기 밑에 여기. 근데 그거는 복사하고 다른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부팅에 필요한 작업을 한 거고 끝나고 나서 다시 복사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했지 않습니까? 그 복사한 거는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스트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예를 들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을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개념이 네. 그 고스트 프로그램을 왜 사용하는지, 그 아까 말씀하신 고스를 하는 거 지난 시간인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고스로 백업한다는 의미는 설명드리고 작업을 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고스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 근데 고스 작업을 하려니까 고스 프로그램도 없고 부팅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고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로 부팅할 수 있는 거 제작할게요 라고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안 되는 다시 한번 봐도 예. 한쪽은 맨 처음에 포맷할 때는 NTFS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서 하는 거요. 들어가서 하는 거는 32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아무리 USB를 다른 걸로 해서 계속 이 LMS 뭐 하나 뜨거든요. 리핑은 그 CD 속에 있는 음원을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 밑에 내려다 보시면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네. 얘를 실행하세요. 요런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다시 시작. 뜨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요. 자, 한번 들려드릴게요.
왜 그래? 응? 아, 여기는요, 지금 PC에 소리가 안 나죠. 스피커가 없어서. 근데 저는 스피커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어폰을 꽂으시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어폰이, 여기 소리 나죠? 소리 나죠?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자,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시려면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이어폰 있잖아요. 얘를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은요, 이어폰이 4극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컴퓨터용 스피커는 3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꽉 눌렀다가 살며시 당기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Alt키 눌렀다 떼보실래요? Alt키? 얘를 Alt키를 눌렀다 떼어보세요. 그럼 여기 메뉴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위에. 그러면 도구에 가서 옵션 가세요. 도구에 가서 옵션 가세요. 옵션 메뉴가 이렇게 뜰 겁니다. 메뉴를 부를 때는 Alt키 눌렀다 떼면 메뉴가 열려요. 윈도우는요. 도구에 가서 옵션 누르시면 음악 복사라고 있어요. 음악 복사. 음악 복사 찾으셨어요? 자, 메모는 좀 이따 제가 해드릴 테니까 따라서 먼저 하시라고. 자,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 열리고 도구에 가서 옵션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 복사라고 있죠? 음악 복사. 여기 형식을 보세요. 형식 뭐로 되어 있나?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해서 mp3로 바꾸세요. mp3로 바꾸세요. 바꾸셨어요? 최고 음질로 고치세요. 최고 음질로. 그리고 저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준비 작업 1.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을 했고요. 두 번째, Alt키를 눌러서 메뉴를 호출한다. 3. 메뉴 중에서 도구에 가서 뭐를 했다? 옵션을 선택했죠. 도구에서 옵션 했었죠. 그렇죠. 옵션에 가서 뭐를 했어요? 음악 복사에 갔어요. 그렇죠. 음악 복사에 갔어요. 음악 복사에 가서 복사 설정이 있어요. 복사 설정. 여기 보시면 복사 설정이 있는데, 네, 형식을 뭐로 했다고요? 형식을 mp3로 바꾸시고, mp3로 바꾸시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음질, 오디오 음질이 필요해요. 오디오 음질을 최고 음질로 하세요. 그리고 하시면 돼요. 이것만 일단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오디오 CD를 집어넣으면 mp3라는 형태로 가장 좋은 형태로 바꿔주겠다라는 작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CD를 집어넣으면 돼요. 오디오 CD를 집어넣으면은, 자, 리핑하는 방법. 리핑 방법 첫 번째, 오디오 CD를 넣는다. 두 번째, 보세요. 멤버가 이거는 공방에 다 올라가니까 지금 보시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또 헷갈려 하신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구성, 스트리밍, 재생 목록 만들기 옆에 보시면 저는 화면이 좁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화면을 제가 좀 넓혀 보면은요, 여기 CD 복사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혹시요. 제가 화면이 작으면 보세요. 화면이 작아서 여기 안 나와서 눌러서 음악 CD 복사가 나왔고, 화면이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CD 복사라는 메뉴가 나온다고. CD 집어넣으셨죠? 지금요. 안 넣으니까 안 나오지. CD를 넣어야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디오 CD를 넣고 나서
그 메뉴에 저 도구에 있는 도구 중에서 뭐를 찾는다? CD 복사. CD 복사를 클릭하는 거예요. CD 복사를 클릭을 한다고. 자, 한번 해볼게요. CD 복사를 클릭을 하면 뭔진 몰라도 얘가 복사하고 있다고 나와요. 여기 복사 중 하고 나와요. 그렇죠?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지가 복사하는 거니까. 그럼 다 끝나면 다른 CD 집어넣고 또 CD 복사하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어디에다 복사하냐고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리핑이 다 되고 나면은 얘가 어디 있냐면은요, 리핑이 끝나면 음악 폴더 있죠. 음악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내 컴퓨터 안에 음악이라고 있잖아요. 음악. 이 안에 제가 수잔보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김성집 하나 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숨어있는 파일도 한번 꺼내 보여드릴게요. 숨어있는 파일도요. 여기는 안 나온다. 자, 보세요. 지금 제 거는요, 여기 밑에 뭐라 안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거요. 안 보이는 뭐가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얘가 앨범 자켓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렇게 해서 보시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노래고요. 이건 CD 자켓이에요. 자켓. 아까 그 제 CD 겉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에 인쇄된 표지. 그런데 김성집이라고 하는, 아까 기악이라고 하는 걸 가보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만 들어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오디오 CD를 사시면, 그래서 리핑이 끝나고 나서 보시면은요, 그 안에 이렇게 음원들을 요렇게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다 자켓이 그려져 있어요. 요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해서 노래가 짝퉁은 아니죠. 보세요. 여기는 노래 사진이 걸려 있죠. 이 노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mp3 플레이어나 스마트폰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에 그림이 보이고요, 어떤 노래는 그냥 노래라는 것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콘이요. 약간 차이는 나요. 이거는 레코딩 회사에서, 레코더를 만드는 이 음반 제작 회사에서 데이터를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USB 메모리 또는 내 스마트폰으로 갖고 가셔도 되죠. 그럼 스마트폰 케이블 꽂아갖고 내 음악, 노래, 한 폴더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으시면 스마트폰에 노래, 뮤직이라는 앱만 실행하면 다 떠요. 이 노래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레코딩 하는 거 연습할게요. 레코딩 하는 연습은 짧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실 게 있어요. CD부터 가져가셔야죠. 자, CD 가져가세요. 앞에 있으니까. 시작 버튼 눌러. 여기 바탕화면에 네로가 있나 보세요. 네로 없죠? 네로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네.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 네로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네로, 영어로 네로. 이렇게
그러면 네로에 가시면 네로 컨트롤 센터, 뭐 커버 디자이너, 뭐 네로 익스프레스, 네로 스타트 스마트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자, 네로 스타트 스마트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이 프로그램 실행하셨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레코딩이에요. 데이터 레코딩이고 오디오 레코딩도 있고 오디오 추출도 있고, 오디오 추출은 뭐예요? 아까 리핑했던 거 그거랑 같은 거예요. 디스크 복사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수잔보일 있었잖아요. 수잔보일. 이 수잔보일이 정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주 쓰다 보면 손상 입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하나 복사를 해요. 복제를 하나 해서 얘는 보관을 해두고, 원본은 보관해두고 복제된 거 가지고 노래를 듣죠. 이거를 복제를 해서 친구들 나눠주면은 그거는 저작권 위반이고요. 내가 하나 보관용으로 보관해두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서 노래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틀자니 오래되면 손상을 입으니까 복사를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제 레코딩 할 거예요. 레코딩을 누르면 레코딩 프로그램 이렇게 뜨죠. 근데 이게 화면이 좀 불편해요. 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추가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 레코딩 하는데, 다른 화면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 닫고요. 다시 그 네로 폴더에 가시면은 네로 10에 네로 익스프레스라고 있을 겁니다. 네로 익스프레스. 요 프로그램이 하나 나올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스마트 스타트인가,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를 말 그대로 똑똑하게 뭐 출발하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건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편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음악, 비디오, 이미지 프로젝트 복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는 DVD에다 레코딩 하는 게 아니라 CD에 레코딩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 CD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사할 데이터가 내 문서, 내 음악 안에 있는 노래들을 CD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나눠드린 게 CD였지 않습니까? 공 CD. 그러니까 데이터 CD를 쓰는 거예요. 데이터 CD.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추가 버튼 눌러서 아까 어디 있던 거라고요? 내 문서, 내 음악에 가면 여기 수잔보일도 있고 김성집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리핑한 거.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왔으면 이제 닫으시면 돼요. 자, 화면을 좀 작게 줄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수잔보일이라는 노래도 가져오고 김성집이라는 노래도 가져왔어요. 폴더채 가져왔잖아요. 얼마까지 가져왔어요? 200메가 조금 넘게 가져왔네요. 200메가 조금 넘게 가져왔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다 공 CD를 안 넣으셨죠? 네. 공 CD 한번 넣어보세요. 공 CD를 집어넣으면 이 공 CD 용량이 있잖아요. 공 CD 용량이 여기 딱 나타나요. 여기 나타났네. 여기 나타났어요. 아까는 700, 800, 900 뭐 이렇게 보인 것 같았는데 CD를 딱 집어넣으니까 어디까지 들어간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그런데 내가 모르고 추가 버튼 눌러서
용량이 큰 파일을, 자, 제가 이걸 한번 다 넣어볼게요. 여기다가요.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녹색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제가 2600까지 갔어요. 700인데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죠. 불필요한 거는 제거해야지 뭐. 자, 제가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제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있죠. 근데 더 줄여야 돼. 지금 더 줄여야 돼. 빨간 게 나타나면 안 돼. 이 빨간 게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오, 이제 하나만 더 줄이면 될 것 같아. 됐다. 또 700, 녹색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녹색을 벗어나면 용량이 오버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안에는 수잔보이라고 김성집이라는 사람의 노래하고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여기다 좀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는 다음 누르면 레코딩이 돼요. 다음 눌러서 이름을 써야지. 이름, 여기 CD에 이름을 써야지. 아까 우리 USB 메모리에도 홍길동하고 이름 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CD에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노래 모음이라고 하든지 뭐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굽기를 누르면 이제 진짜로 CD가 구워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굽기를 누르면 실제로 CD가 구워져요. 자, 지금 이제 CD를 이용해서 우리가 레코딩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준비할 거는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좀 챙겨오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책. 다음 기회에 하는 수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섞어서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업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하드웨어적인 건 하드웨어적일 때만 수업을 할 거예요. 기계적인 거에 대해서만. 근데 그 기계적인 거를 설명해야 될 때 드라이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기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설명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 일정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업 내용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논해 가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뭐로 의논할 거냐? 스마트폰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워킹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런 내용을 좀 공존해 볼 겁니다. 교재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거기에 관련된 교재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교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283페이지에 보시면은 백신 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 이런 거 설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얘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아까 고스트 부팅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가 안 될 때 있었죠. 아까 오류가 나요, 읽기 전용해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슨 문제냐 이거지. 그럴 때는 무슨 문제냐. 그리고 어떤 분은 해봤는데 계속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근데 하다 보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더라고. 안 되면 껐다 키는 거야. 안 되면 껐다 키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만만하게 저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지. 그러려고 이 수업 하는 거니까요. 자,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압축된 거를 더블 클릭하면 압축이 열려요. 어디다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죠. 이거 보세요. 이 안에 압축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압축 파일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해서 얘가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말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하셨잖아. 그럼 왜 더블 클릭했냐 이거예요. 왜 더블 클릭했냐 이거지. 근데 대부분이 더블 클릭하는 이유는 그냥 남들이 더블 클릭하니까 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클릭, 더블 클릭, 그리고 오른쪽 버튼, 우클릭이라고 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건데, 오른쪽 버튼 누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더블 클릭 기능이에요. 이런 거. 여기 있는 메뉴들을 여러분이 자주 보셔야 금방 컴퓨터를 배워요. 자, 그 다음에 네로 버닝룸 설치와 사용하기라고 돼 있어요. 289페이지 보면 네로라는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잠깐 써봤는데, 네로가 버전이 10이었었죠. 우리 강의실게요. 현재는 네로가 굉장히 버전이 높아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네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네로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있고요. 여러분 CD 레코더라고 하는 거, 우리 DVD 플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CD 레코더를 사시면 이 기계에 붙어서 나와요. 그걸 번들이라고 하죠. 번들. 끼워서 파는 거. 그 번들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도 깔려있는 게 번들이에요. 이 번들을 이용해서 설치하셔도 되는데, 판매하는 프로그램 네로하고 번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판매하는 거는 기능이 100가지가 있다면 번들은 한 10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거로 써보시다가, 번들로 써보시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정품을 사는 거죠. 돈 주고 사서 쓰시는 거고. 예. 네로는 인터넷상에 네이버에 가서 네로라고 우리말로 검색해 보셔도 네로 이 레코딩 프로그램이 나와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네로가 열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291페이지 보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 사용했던 화면이 뜰 겁니다. 네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로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CD냐 데이터 DVD냐 이런 거 지정해 주면 되고, DVD에다 레코딩 하겠으면 데이터 DVD가 되는 거고, CD에다가 레코딩 한다 그러면 데이터 CD가 되는 거고, 거기 있는 화면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기능이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수업한 거는 운만 띄워드린 거예요. 운만. 여기 가서 네로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이미지 프로젝트 복사 얘는 뭐냐 이거지. 이런 건 뭐냐 이거지. 이런 건 뭐냐 이거죠. 이런 것들도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냥 데이터 CD만 우리가 한 거죠. 이렇게 데이터 CD만 한 거죠. 이 책에서도 데이터 CD에 가서 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뭐 이거를 가져와라 저거를 가져와라 하는 게, 그럼 여기 이렇게 용량이 뜰 테고, 예. 그럼 292페이지 아래 그림 보시면 그 녹색 바가 빨간색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밑에 녹색 바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레코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량 면에서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이 CD도요. CD도 이렇게 12cm짜리, 이게 12cm짜리인데 12cm짜리 CD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암 CD도 있어요. 명암 CD. CD가 명암처럼 생겼어요. 명암 크기하고 똑같은 CD도 있어요. 그럼 명암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직사각형 중에 가운데 원만큼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량은 한 50메가, 얘가 700메가인데 이렇게 CD 명암 크기만큼만 자르려고 보니까 공간이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한 50메가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미니 CD도 있어요. 요 조그만 거요, 조그만 거. 그건 200메가. 그런 CD도 팔더라고요.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업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 CD에다, 명함 CD에다 담고 명함 CD 겉에다가 내 명함을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래처 사람한테 드리면 절대로 안 버립니다. 종이 명함은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CD로 돼 있는 명함은 절대로 안 버려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내용은요, 오버클럭킹이라고 나와있죠. 오버클럭킹은 사실은 위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수업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